통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 주위에 통풍을 앓고 계신 분이 몇 분이 계세요. 그런데 이 통풍이라는 게 이제 저는 안 아파봐서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할 때 어디 이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제 순간에 굉장히 아프잖아요. 근데 그 시간이, 그 아픈 시간이 5시간, 6시간 지속된다고 그러는 거예요. 얼마나 아프겠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요새 이 통풍에 대한 이제 공부를 좀 했거든요.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치료할 수 있을까? 또 뭐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현재까지는 없고 또 있다고 그래야 겨우 이제 진통제만 쓸 뿐인데 또 진통제만 오래 장복을 하다가 급격하게 그냥 가시는 분도 있고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천연물로서 또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초를 가지고 근원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연구를 제가 많이 해보았습니다. 처음에 이제 그 원인은 음식물 대사를 통해서 이제 대사산물이 관절에 이렇게 축적이 돼가지고 이게 배설이 돼야 되는데 배설을 못하니까 이 관절 특히 이 발목 이쪽에 붓고 아파요. 근데 초기 증상에는 이게 이제 약간 이제 뻘겋게 충혈이 되고 또 미열도 나고 또 걸을 때 좀 불편하고 근데 이런 그 염증성 질환에 이제 특히 이제 주된 증상은 또 이게 우울감이 있다든지 미열이 있어 아주 불쾌한 정도의 미열이 있고 잘 구부리질 못하고 그다음에 이게 뻘겋게 이렇게 충혈이 된단 말이에요. 그리고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그러는데 어디 닿기만 하면 뭐 엄청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.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순간순간 진통제를 먹는데 진통제를 먹으면 콩팥에 손상이 오고 또 간에 손상이 오고 뇌세포에도 손상이 와서 일테면 일상적인 생활하는데 또는 생명 현상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오는 게 이 통풍의 진통제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 중에도 맥주 먹으면 훨씬 더 심해요. 그러니까 뭐 맥주 드지 마시고 또 무슨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또 냉커피 같은 것도 좋지 않아요. 오히려 그런 게 증상을 악화시키는 거지 좋지 않거든요. 고기도 너무 이런 소고기라든지 이런 돼지고기 같은 게 덜 좋고 고기를 선택한다면 닭고기 같은 건 조금 좀 날 수가 있어요. 당뇨가 있으면 분은 그 당뇨 조절약을 같이 또 복용하시면서 이런 것도 드셔야 돼요. 그냥 놔두면 그 병까지 더 악화되거든요. 역시 그런 그 견과류라고 있잖아요. 뭐 해바라기씨, 무슨 잣, 호두, 이런 걸 많이 드시는 게 좀 도움이 되고 생선도 너무 기름진 거는 사실 좋지 않아요. 그래서 이런 야채는 좋습니다. 야채는 많이 드시는데 또 야채 중에서도 이 열을 내는 그 발열성 음식은 와사비 같은 거 너무 센 걸 잡신다든지 또 무슨 고춧가루라든지 또 산초씨 같은 거 씨 가루 있잖아요. 그 추당 먹을 때 우리가 이제 뿌려서 먹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좀 발열성 물질이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. 식물 이름 중에 물풀의 나무라는 게 있어요. 물풀의 나무는 이 나무 껍질을 벗겨서 맹물에 타면은 물이 임금빛으로 변해요. 파래져요. 그래서 물풀이에요.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 진피라고 그러는데 이 진피라는 게 귤껍질도 이제 우리 한글 발음으로는 진피인데 귤껍질이 아니라 물풀의 나무 껍질을 진피라고 그래요. 근데 이거를 데려서 이제 먹는데 일회 용량은 적게는 한 12에서 한 15g 이렇게 쓰고 많이 쓰려면 아주 통증이 굉장히 심한 분들은 30g까지도 대용량으로 쓸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거를 쓸 때 여기 이제 물을 이제 끓이잖아요. 그냥
가루로 해서 먹는 게 아니라 끓이는데 이때 물은 한 1리터 부으시고 2시간 동안 끓여서 2시간 동안 서서히 데리시지 물이 너무 세면 그냥 다 졸아붙어요. 졸아붙으면 다시 또 물을 붓고 다시 끓여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끓기 시작해서 서서히 끓여서 2시간에서 많게는 뭐 3시간까지 이렇게 데린 다음에 그 물을 먹는데 사지 관절에 있는 것은 식후에 2시간, 3시간 이렇게 지나서 먹는 게 이 관절 부위에 또 사지 질환에 그 흡수력을 정진시키는 데 좋아요. 그래서 아무 때나 드시지 마시고 2시간, 3시간 끓여서 식후에 2시간, 3시간 있다가 드시면은 통증을 개선시키는데 이게 본래 제가 뭐 먹은 게 좋다 그런 소리는 그건 하는 말이 아닙니다. 이거는 혈액 중에서 그 요산의 이 배설을 이 관절 말이에요. 관절 특히 그 이 통풍이 온 이 발목 부위에 요산이 축적이 돼서 배설이 안 되는 걸 촉진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. 다 실험을 마친 거예요. 그러면서 다시금 이게 더 축적이 되는 걸 방지해주는 그런 작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고 또는 그런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난 이 약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이 물풀의 나무라는 건 우리나라 산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물풀의 나무 이거 껍질을 보면은 흰 반점이 이제 얼룩얼룩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. 그래서 분반시켜야 되는데 나무가 굉장히 단단해요. 나무는 목질 자체는 단단한데 나무 껍질만 쓰는 거니까 목질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나무는 이 도끼자루라고 하래. 도끼자루. 야구방망이 뭐 이런 거 강에서 그런 거를 쓰는 건데 이 나무 껍질이 물풀의 나무. 물풀의 나무도 이제 존물풀이라는 것도 있고 쇠물풀이라는 것도 있고 뭐 몇 가지 있는데 이 물풀의 나무 껍질을 그냥 쓰시는 게 제일 좋고 그 약재 그러면 또 구입은 어떻게 하느냐? 경동시장에서 이거 흔히 쓰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달라고 그러셔야 돼요. 또 경동시장 가시면은 약값이 집집마다 다 달라요. 심지어 나한테도 이렇게 뻥 튀기려는 사람이 있어요. 또 안면 몰수하고 말이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셔서 이 집 저 집 다 댕겨보시고 물건도 이제 몇 집 댕기다 보면 이제 평가가 나옵니다. 이런 게 좋은가 저런 게 보았어서 그걸 이제 잘 구입하시는 게 제일 낫고 또 지금 대개 이제 물풀나무 껍질을 이제 보시면 자기 썰어 있기 때문에 그 썰은 걸 사시면 좋습니다. 또 혹시 어떤 사람은 이제 안 썰은 것도 있는데 비교적 이건 내가 알기로는 이제 한 근에 600g에 그저 뭐 한 돈 10,000원 내외에 이 정도밖에 안 해요. 흔한 나무니까. 근데 이게 통풍에 쓰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. 제가 비방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. 단방으로도 효과가 좋은데 다른 거하고 합치면 더 좋은 거죠. 이를테면 이 부종을 이제 여기 이제 이를테면 염증이니까 소염제를 같이 플러스해서 쓰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. 주소니 풀이 나오죠. 주소니 풀. 예. 주소니 풀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 식물 아시는 분이나 알지 잘 모르시는데 한약 이름은 노학초 그러고 뭐 현지초 뭐 이러는데 그건 풀이에요. 아주 그 덩굴성 뭐 풀인데 이거는 물풀의 나무를 이거 진피를 2시간 데릴 때 이거는 뭐 30분에서 한 40분만 끓여도 돼요. 그러니까 끓인 후에 나중에 넣는 거죠. 그래서 같이 끓여서 드시면은 염증을 제거할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가벼운 이뇨작용이 있습니다. 소변을 잘 보게 하는 그 이뇨작이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쓰는 게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. 누리장나무 이 가지를 쓰는 거예요. 이거는 누리장나무 가지. 이 누리장나무라는 건 키가 크질 않아요. 지금 저 물풀의 나무는 굉장히 키가 큰 교목인데 요거는 관목은 좀 진하고 말이죠. 이렇게 소교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누리장나무는 정말 흔합니다. 그리고 꽃도 상당히 아름답고 열매도 또 너무 환상적인데 이게 왜 누리장이냐? 잎사귀가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은 요 이파리를 냄새를 맡으면 아주 악취가 나. 그래서 누린내라고 그럴까 뭐 악취가 나니까 이거를 냄새를 맡으면
기절을 해요. 아이고. 그런데 그 이파리 쓰는 게 아니라 요 가지 쓴단 말이에요. 가지. 이 가지. 요 가지를 잘라 쓰는 거예요. 이것도 이제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한약 이름으로는 취오동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잘 안 써. 왜 안 쓰냐? 효과를 모르니까 잘 안 쓰는 거죠. 그리고 이거는 문헌에 보면 혈압 강화제로만 써 있어요. 그런데 지금 물풀에나무 껍질하고 이거고 플러스를 하니까 그럼 물은 한 2리터 부으셔야 될 거예요. 서서 이렇게 이제 농축을 시키시는데 이거를 2시간 끓여서 지금 뭐 노학초 얘기했는데 그거는 제거하고 그래도 요 2가지만 때려서 먹으면은 굉장히 효과를 봅니다. 이 치오동은 우리 누리장나무는 이거 우리 내륙지방에서 상당히 좋은데 내륙지방 거보다 제주도 사는 게 제일 좋아요. 제주도가 훨씬 더 효과 좋아요. 그러니까 약이 같은 약이라도 어느 지방에서 났느냐, 어디서 생산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확실한 차이가 또 납니다. 제주도 가면 누리장나무 주시오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. 제주 말이 또 있어요. 좋은 거 사시려면 제주도 가야죠. 5일장, 2일날하고 7일날이 이제 그 장날인데 그 장날 가서 민간약 파는 데 가서 그걸 사셔야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.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. 부작용이 염려되신다면 여기다가 감초를 조금 넣으면은 맛도 좋고 또 뭐 먹기도 좋고 또 이런 중화시키는 작용 때문에 좋은데 또 감초를 뭐 넣어가지고 한 6개월 이상 장복하는 거는 그건 또 안 됩니다. 3, 4개월은 괜찮아요. 근데 6개월까지 장복하시는 건 문제가 있는 게 감초예요. 감초만 먹으면 어떤 사람들은 다 해독작용도 하고 말이야. 중화작용도 하고 조화도 시키는데 왜 그러냐 그러지만 현대과학적으로 해보니까 장기 복용했을 때 콩팥에 상당한 손실이 오고 몸이 붓고 밥맛은 땡기고 그러니까 죽을 노릇하네. 간에 이제 염려되신 분은 인진을 넣으세요. 인진이나 또 이제 강황 이걸 넣으시면 좋습니다. 간 세포의 재생 능력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효과 때문에 이제 인진이나 강황 같은 게 울금 뭐 이런 거 같이 쓰면 좋아요.